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46만 명이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.9%라고 얘기하는데요. 1%가 채 안 되는 숫자죠.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가 1%에 해당된다라는 얘기.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부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.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3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된답니다. 2만 명. 생각보다 되게 적죠. 그리고 이제 3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,000명 가량이 된다며. 10,000명. 뭐 그러면 뭐 2만 명이다, 3만 명이다라고 하면 인구가 뭐 5,500만쯤 되겠지만, 예를 들어 한 6천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계산하기 편하게. 그러면 6천만 중에 3만 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대략 이제 한 0.02%쯤 되는 거죠. 0.02%라고 하면 11,000명 중에 한 2명쯤 되는 거잖아요. 500명 중에 1명 정도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이상이 10명 중에 1명이면 이제 100억 이상은 500명 중에 1명 정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적은 숫자다라고 보면 맞고, 그러한 비율들을 봤을 때 너도 나도 부자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죠. 학교 다닐 때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다라는 것.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자라고 말은 되게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소수인 사람이다. 그리고 그 소수인 사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마냥 그럴 수 있다, 마냥 나도 부자가 되겠다, 이런 욕심, 각오를 갖는 건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고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,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너무 욕심 부렸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신중하게 목표를 세우고 신중하게 자산을 갖춰 나갈 생각을 해야겠죠.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, 이 세상을 어떻게 내다보고 살아가야 될까요? 잘 궁리할 필요가 있죠.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죠. 우리가 살아가며 부자란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. 너 부자 되고 싶지? 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.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.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.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. 왜 그렇게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?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요? 아닙니다. 그냥 부자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남들에게 영업 발휘하거나 아니면 뒤통수 쳐먹거나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위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그 누구도 쉽게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. 함부로 부자를 꿈꾸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 못 되죠. 부자가 되겠다라고 까불어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.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,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에 46만 명, 10억 이상의 자산가, 생각보다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죠. 믿기 어렵다, 아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텐데, 2024년 KB금융에서 낸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입니다.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, 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. 고작 1%밖에 안 되는데 내가 1%의 확률을 나에게 해당되게 할 수 있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, 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서 아예 그냥 지워버려야 되고, 부자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
그렇게 지내야,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킨다라는 것 자체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.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.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든 우리는 위기나 위협이 생길 수 있고 좋은 기회는 매우 드물게 온다라는 것. 그리고 그 기회를 갖고 실행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것들을 가지기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되게 착각 많이 하는 게 1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아파트가 30억이 됐다라고 하면 20억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. 무슨 얘기냐? 10억 주고 사서 30억에 팔아서 내 손에 이 30억이든 28억이든 떨어지면, 그러면 내가 18억을 벌었네, 20억을 벌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. 근데 팔기도 전에 평가 금액만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자산가가 됐다 라고 하는 건 기분은 좋을지언정 실제로 그냥 내 머릿속에 계산만 그렇게 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 돈 번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. 7억에 분양받으면 주현 시세가 14억이니까 7억을 번 셈이다. 7억으로 14억을 만들었으니 순식간에 7억이 자산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그런 얘기로 이렇게 조작하는 놈들이 되게 많죠. 갭 투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금 3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이제 전세 9억 주고 이제 자기 돈 1억 들여가지고 10억에 매매해가지고 만약에 아파트를 세 채를 샀어요.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? 언론에서는 저 사람 30억대 자산가 됐다고, 3억으로 30억 만든 부자, 재산을 10배 늘린 부자,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말장난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. 그래서 그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. 생각보다 많이 말장난해서 사람들 덩쳐먹는 쓰레기들이, 악인들이 많습니다.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이야기,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더 큰 어려움,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. 그래서 부자 운운하는 얘기에 진짜 혹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? 이런 생각하는 건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호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함부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부자의 비중이 적다라는 것. 300억 이상이 10,000명, 100억 이상이 30,000명, 그리고 10억 이상이 46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해보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